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주말인데, 날씨 진짜 좋아요. 저도 어제 오늘은 좀 오랜만에 통계 내보고 싶은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좀 내느라 집에서 안 나오고 계속 컴퓨터 보고, 뭐 산책만 좀 했더니, 눈이 뻑뻑하거든요. 다들 지금 날씨 진짜 좋습니다. 한 번씩은 좀 밖에 기지개도 피시고 저처럼 박혀가지고 컴퓨터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부하시거나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또 한 번씩 리프레시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머리 또 맑아지고 다시 좀 앉을 수 있는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다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주말이다 보니까 저도 좀 머리 환기할 겸 매일 좀 쓱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 어제 영상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잡주에 대한 정의 그리고 상승률, 거래대금, 뉴스 이런 걸로 필터를 좀 할지 아니면 상승률 또는 거래대금 플러스 뉴스 즉 재료는 일단 들어가죠. 그다음 거래대금이랑 상승률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이것도 아무래도 처음에 기준 안 잡히신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잡주에 대한 정의 우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정의가 사전적 정의 사전에 딱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건 잡주다 라고 나오면은 설명드리기 참 편할 텐데 그런 범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머릿속에서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잡주에 대한 정의를 고민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강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잡주에 대해서 이게 잡주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거에서 자연스럽게 잡주를 정의 내려서 그런 종목들을 안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접근도 맞죠. 뭐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결국 그 상위 호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강한 종목을 컨택을 하면은 내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매매하려는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인가? 남들도 다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뛰어들고 싶을까? 와, 이거는 진짜 안 하면 억울할 정도의 그런 종목일까? 그 고민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외의 종목들을 배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잡주에 대해서 잡주 이런 건 잡주야. 정의를 안 내리더라도 그냥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주식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대부분은 상대적입니다. 음. 상대평가라는 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내가 100억을 들고 있어. 그럼 나 100억 부자잖아요. 하지만 조 단위의 부자들이 내 앞에 서면은 나는 어떻게 되죠? 자산이 5억, 10억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10배, 5배, 10배 들고 있는 부자야. 할 수 있지만 1조 단위 뭐 아니면 대기업 총수들 오면은 저는 티끌 같은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시황에 따라, 시장에 따라, 그리고 그 종목 재료 강도에 따라 움직임이 좀 유동성이 있어요. 뭐, 잡주에 대해서 거래대금 500억 이하 잡주.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나중에 뭐, 한 2015년, 16년? 이때는 저도 매매 기준을 한 500억, 1000억 좀 낮췄었거든요. 한 300억, 500억쯤으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그 당시에는 유동성 자체가 훨씬 적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종목들 그냥 대충 봐도 뭐 2천억, 3천억 우습게 터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바뀐 게 코로나 시즌 이후입니다. 코로나 시즌 이전에는 시장 자체의 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준도 조금 완화시켜야겠죠. 지금 보면은 대금이 1조씩 터지죠. 자, 그냥 차트 딱 봤을 때 거래대금 란입니다. 거래대금 구간 어떻게 보이죠? 어디서부터 급증을 했죠? 바로 2020년 코로나 시즌부터 확연히 그 이전 때랑 좀 차이가 있죠. 확연히 차이가 있죠. 여기서 2007년부터 19년까지 박스피, 우리의 유명한 박스피. 요때 대금이 여기서 증가를 안 해요. 이 당시에 보면은 뭐 1조 단위 터진 날도 있긴 하지만 5조, 10조 단위 터진 날도 있지만 5조,
뭐 4조, 6조 이래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은 더 뚜렷합니다. 코스닥은 더 뚜렷하죠. 19년, 20년 코로나 시즌 때부터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고 지금도 그 대금들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15년, 16년 그 이전 그러면은 이때랑 지금이랑 종목 선정의 거래 대금 이 유동성만 봤을 때 이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당연히 지금 기준이 조금 더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코스닥 보세요. 하루 종일 터지는 게 와, 1.7조예요. 1.5조.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 1000억 터지면 1000억 터진 종목이 뭐예요? 그날 시장에서 1.5조가 터졌는데 코스닥에서 1000억, 2000억이 터지면 그날 시장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터진 거래 대금의 7분의 1을 한 종목이 터졌다는 거죠. 그럼 그거 강한 거예요? 안 강한 거예요? 엄청 강한 거죠. 와, 씨.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천억이 우습잖아요. 2천억 종목 그냥 나열했더니 한 열대 종목 나와. 근데 이 당시에는 하루 종일 터진 게 1.5조예요. 이 종목 지금 7개 합치면은 이날 종목 거래대금이 터진, 이날 코스닥 모든 시장 거래대금이에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잡주에 대한 정의, 거래대금 500억이야. 이런 건 잡주. 이것도 뭐 틀린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시장에 따라서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핫한데 나중에 시장 만약에 주식시장 또 잠잠해지고 소외되면은 조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대금 내려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 보면서 거래대금 기준도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결국에 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 상대적이라는 부분이 꼭 핵심입니다. 시황에 맞춰서 지금 시장 유동성에 맞춰서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많이 터지는 게 좋은 거지 그냥 2천억 이상, 1천억 이상 이렇게 못 박는 것보다 다른 종목들이 대다수가 뭐 끽해봐야 100억, 200억, 300억, 500억 터질 때 2천억, 1,500억 터지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세겠죠. 그럼 반대로 시장에서 모든 웬만한 종목이 1,000억, 2천억씩 터져.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한 5천억, 1조 터지는 종목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변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그냥 못 박는 거를 좋아해요. 야, 1 더하기 1은 2야. 이 정답을 줘. 이러시는데 일단은 이런 주식에서 결국 계속 머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게 좀 큽니다. 시장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포인트들이. 그래가지고 뭐 트렌드도 추적하고 하다 보면은 매매 기준이 살짝 좀 틀어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서 문제일까 보정도 하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잡주에 대한 정의를 뭐 내리는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사실 뭐 없기는 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좀 잡스럽네. 변동성이 유독 큰 애들 뭐 호가가 좀 얇다거나 저는 이런 거는 당연히 호가 얇으면은 대금도 적게 터져요. 자연스러운 거겠죠. 뭐 시가총액도 당연히 좀 작을 거고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한 번씩 좀 뭐 생각은 해두되 결국에 이거에 대한 좀 깊은 고민보다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에 대해서 뭐가 강한 걸까? 다른 종목보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잡주를 내 스스로 머릿속에서 잡주를 결국 안 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강한 종목만 보려고 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좀 배제가 되겠죠. 대신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가볍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개별주 맞아요. 개별주보단 테마주가 더 강한 거고 그다음에 뚜렷한 재료 없이 뉴스 없이 올라오는 종목들 저는 이런 거 거의 안 보잖아요. 그냥 올라오면은 저는 애초에 영상에서 설명 안 드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날 상하가 갔는데도 제 기준에 좀 잡주 같으면은 당일 장중 주도 테마에서 이게 좀 재료가 그래도 좀 뭔가 혹시 볼 포인트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좀 넣기도 하는데 이거 뭐 상한가야? 근데 재료도 없고 이거 잡주네. 예전부터 잡주였네. 저는 설명 안 드려요. 그리고 그런 걸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이런 거는 사실 알아서 배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좀 설명드렸거나 이런 부분들 같이 묶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잡주를 결국에는 강한 종목 컨택하는 그 기준을 세우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종목들은 그냥 잡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한 종목 바운드리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잡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흑백 논리처럼 이분 시켜버립니다. 강한 종목이냐 아니냐, 아닌 거는 안 할래. 강한 종목이야 나 니네만 할래. 이렇게 되는 게 좀 주식에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어딘가 잡주들 매매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막 스캘핑을 하든. 근데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식에서 제 주변도 그렇고 결국에는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자연스럽게 잡주는 최대한 배제해요. 이거는 주변에 그냥 주식 좀 한다 싶으면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 물어보지,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형, 이런 잡주에 대해서 뭐 좀 매매할 포인트가 있을까?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왜? 강한 종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베팅할 수 있을까? 그거를 얘기하지. 잡주에 대한 부분은 그냥 배제를 시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인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처음에 잡주 이런 거는 뭐 생각 한 번 정도 해두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결국에는 귀결돼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강한 종목 컨택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요거는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상승률과 거래 대금을 동반하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종목 선정을 필터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상승률 혹은 거래 대금 플러스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필터를 해야 될지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상승률이랑 거래 대금이 포함되고 재료까지 있는 상승률, 거래 대금, 재료 이렇게 해서 포함된 종목들로 필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상승률 플러스 재료가 있거나 거래대금 플러스 재료가 있거나 하는 종목으로 필터를 해야 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거래대금 플러스 뉴스가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런 종목에서 상승률이 낮으면은 뭐가 조금 있죠? 생각이 들 법하죠? 거래 대금을 동반했고 뉴스가 있는데 상승률이 낮아? 그러면은 재료가 조금 강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료가 별론가? 아니면 두 번째로 일부러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한번 좀 거래 대금 상승을 안 시키고 누적시키면서 거기서 개인들의 뭐 물량을 뺏었거나 뺐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뒤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다음날 뭐 15% 20% 상한가 막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정지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좋을까? 음. 근데 우선적으로는 음, 둘 다, 저는 요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정말 강한 것만 보려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냥 내가 진짜 귀찮아 못하겠어. 그러면은 당연히 상승률 등락도 좀 크고 대금도 동반했고 뉴스도 있는 거로 필터를 하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편해요. 이것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슬쩍 같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건 이거예요. 1번. 이 A 케이스. A 케이스이긴 한데, 근데 저는 B도 같이 생각을 한다. 왜? 아까 전에 그런 케이스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승률만 플러스 뭐 상한가 플러스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금이 안 터졌다. 안 터진 거죠. 대금이 없잖아요, 지금. 상한가 플러스 재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가 좋으니까 상한가를 갔겠죠. 대금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은 상승률이 큰데 거래대금 한번 읽어볼게요. 상승률이 큰데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졌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매도 저항이 별로 없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은 앞에서 뭐 매물대가 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죠. 뭐 상징성인 다른 포인트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AMP 한번 볼까요?
AMP. 이 종목은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죠? 차트 보면은 지금 일단 AMP가 거래대금 뭐 아니, 상승률 22%, 고점 22%, 16%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서 AMP 여기 보면 나올라나요?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소 급등. 자, 재료가 있어요. 자, 거래대금 100억은커녕 40억입니다. 자, 보면은 거래대금 40억, 그 다음에 재료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매도 저항이 별로 없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거래대금 많이 안 터진 이유가 뭔가 그 매도 저항이 없어서 많이 안 나온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자, 이 종목은 딱 보면은 대표적인 잡주 그림이죠. 딱 봐도 잡주 그림이죠. 플러스 시가총액 보세요. 1000억은커녕 500억이에요. 얜 재무 지금 안 봐도 대충 보이거든요. 재무를 안 봐도 보이겠죠. 지금 적정형 감사보고서 제출 속 이 재료로 급등을 했다는 거는 회사가 간당간당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냥 저 문장을 토대로 갖다가 유출했을 때 내용을 이 종목이 감사보고서 제출했다고 급등을 했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하면 어떡하지? 의견 거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와 제출했다 이걸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했다고 아니면은 막 우량주에서 감사보고서 제출했다고 급등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뭐 보나마나 재무가 안 좋을 거고 차트만 봐도 뭔가 회사가 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최근 거래대금 이런 거는 사실 등락률에 포커싱을 두면 안 돼요. 상승 많이 했으니까 이거 매도세가 좀 적었던 거 아닐까? 앞에서 이제 매도 물량 적고 세력이 한번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 매집이 좀 잘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우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종목이 딱 봐도 안 좋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남들 거들떠도 안 봐. 시총도 500억이야. 이런 종목은 그냥 제 기준에 잡주예요. 이 등락률 포커싱을 너무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더 좋기는 해요. 이런 거는 상승률이 있지만 거래대금 동반 안 했죠. 거래대금 너무 적어요. 그 다음에 뉴스 봤더니 이게 뉴스예요. 족정형 감사 보고서를 제출. 이걸로 갖다가 올랐다는 거는 종목이 그냥 상식선에서 안 좋으니까 이걸로 오른 거예요. 이런 걸로. 지금 최근에 막 환기 종목 해제해서 오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다 이런 개념이죠. 그 환기 종목 해제라는 게 호재지만 애초에 그 환기 종목을 왜 걸렸겠어요? 안 좋으니까 걸린 거예요. 좋은 멀쩡한 종목이 환기 종목 다 알아요? 삼성전자가 환기, 투자 막 이런 거 다는 거 봤나요? 안 달잖아요. 안 좋으니까 단 거고 거기서 악재에 대해서 조금 해소시켜주는 뉴스이지 이게 악재를 딛고 와 이 기업이 이제 턴어라운드다 재료 정말 미쳤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포커싱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주식 처음 하시거나 이제 좀 그 오래 하셨는데도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의 이제 제가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좀 말씀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좀 주식 경험이 오래 되셨어. 막 3년, 5년, 막 7년 막 했는데 수익이 안 난대. 계속 손실이래. 근데 주식시장을 못 떠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지방령처럼 그렇게 된 거죠. 된 건데 뭐 그게 또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워낙 많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에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의 포커싱을 줘버려요. 무언가 이거 주가 상승하는데 매도가 없고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진 거는 앞에서 매도가 안 나왔다는 거고 이거는 세력이 좀 매집 많이 했고 털릴 사람들 거의 다 털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종목이 이거에 포커싱을 둘 게 아니라 지금 이 회사가 재료가 안 좋잖아요. 차트도 안 좋죠. 무언가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조금 접근하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부분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머리 쓰는 부분이에요. 통계 엄청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 곳에서 이제
다 차이가 생기거든요. 고통스럽지만 이겨내. 일단은 해보자. 이런 분들이 있고,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나 안 할래. 이런 분들이 나뉘는 거예요. 어제 통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 내는 사람이랑 안 내는 사람은 결국 갈린단 말이에요. 100명, 통계 꼭 내셔야 됩니다. 또 수익 내고 싶으면 통계부터 일단 내보세요. 라고 하지만, 그냥, 어제 그 영상을 보고서도, 1000명 중에 900명, 800명은 통계 안 내요. 왜? 봤지만, 그 멘트를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또 막연히 내자니 기준 세우는 거 막막해. 그 막막하다는 게 사실 귀찮다라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냥 기준 어떻게 세워야지? 아씨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안 할래. 거의 다 이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사실상 하나에 무언가 하나의 포커싱을 자꾸 집중합니다. 하나에 포커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차트만 보면 되고 싶어. 차트만 보면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왜? 재료에 대한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차트 하나만 보면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기법 하나만 좋은 거 알게 되면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건 사실 고민을 하기도 그렇죠.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집착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뭔가 하나에만 딱 포커싱을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매도죠.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이죠. 이거를 메인으로 갖다 재료를 메인으로 매매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제일 뒷구간이에요. 이런 거는 종목이 오르는데 거래대가 많아진 이것도 차트 구간마다 달라요. 신고가에서 재료 동반해서 빵빵 치고 나가는 곳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역배열의 회사 누가 봐도 안 좋고 딱 봐도 잡주잖아요. 대금 많이 터져봤자 400억. 이거 2차 전지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11년만 이때 뭐 자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네요. 응급제 배터리네요. 이런 거 기억은 해요. 잡주였던 거. 2차 전지 응급제 배터리잖아요. 지금 재료 쳐보니까 이런 건데 이거를 굳이 포커싱을 이거 거래대금 상승률이 컸네? 그러면은 봤더니 대금 안 터졌네? 근데 재료는 있네? 재료 이거 보시면서 이 재료가 좋은 재료인가요? 뒤에 계속 매매하고 싶은 재료인가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재료를 보고 적정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소 급등. 야 이거 재료 좋다. 이거 이제 회사 망가지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구나. 턴어라운드 하는구나. 이걸로 내일부터 매매해야겠다. 이 생각 드시나요? 안 들죠? 이거에 포커싱 하는 것보다 재료 봤더니 재료만 보더라도 나 이거 안 볼래.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거래대금이 막 여기서 막 한 2천억 막 1천억 2천억 터졌어. 이 재료인데 이 재료가 안 좋아 보이는데 대금이 좀 많이 터지네? 오히려 좀 역발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뭔가 뒤에 나중에 또 새로운 재료 붙이면서 해먹으려고 하나? 이번에 좀 턴을 넘겼으니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대금도 적어? 재료도 후져? 저는 이거 보고 매매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넘겨요. 적정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커싱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차트 하나만 기법 하나만 이분들 그냥 뭐 둘러둘러 말하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찮죠? 재료 생각하기 머리 아프죠? 하기 싫죠? 하지 마세요. 거기서 차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저 차트만 막 10년 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차트 보고서 진짜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돼요. 왜? 어려운 길을 자기가 선택한 거고 정확히 말하면 게으른 길을 선택한 거죠. 그 차트만 공부한다라는 게 틀렸다. 모두가 다 게으르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도 그 차트로 갔다가 차트만 보고 수익 내는 사람들이 진짜 단순하게 그냥 차트 하나만 봤을까요? 그분들은 그 차트 하나하나도 분봉, 뭐 틱단이든 초단이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움직임이든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봤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고민, 고뇌, 수많은 노력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차트만 봤다라고 해도 그 와중에 대다수가 안 되는 이유? 진짜 그냥 단순하게 차트에서 그냥 뭐 기준점 하나만 찾으려고 해서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적산병 나오면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뭐 골든 크로스 나오면 시세 주는 거,
그런 종목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트로 갖다 수익 내는 분들이 그런 단순한 기준으로만 수익 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차트만 봐요 하는 분들도 그 안에서 결국 수익 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루틴이 있고 자신만의 그 신념, 정리해 놓은 기준, 줏대가 있단 말이에요. 차트만 10년 봤는데 수익 못 낸다? 깊게 고민 안 한 사람들이 다예요, 진짜. 5년, 7년 차트만 봤는데 수익이 안 나요. 이유가 있겠죠. 안 되면, 정말 내가 진짜 차트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은, 결국에는 재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넘어가기 싫잖아요. 귀찮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기법 하나만, 이것도 다 똑같은 거죠. 귀찮잖아. 사실, 그냥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나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 머리 아프게 막 공부하고 싶겠어요. 근데 결국에 판사, 변호사, 의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라고 그냥 의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노력하고 공부하고 싶었을까요?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나는 집에서 학창 시절에 띵가띵가하고 뒹굴뒹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 다 놀고 근데 나는 사회생활 뛰어들었는데 나도 의사만큼 받고 싶어. 나도 변호사, 검사만큼 받고 싶어. 연봉 1억, 2억, 3억 받고 싶어. 욕심이니까 욕심을 부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진짜로 갖다가 같은 동급으로 월급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주식시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해놓고 그렇게 받고 싶어 하면은 사실 얼마나 심보가 나빠요. 정확히 말하면. 악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거래대금, 뭐 평균적인 거래대금은 저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어차피 큰 돈이 들어오냐, 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력이 들어와서 이제, 무언가 큰 손바뀜, 변화가 일어나냐, 마냐. 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주식에서는 결국. 추세를 바꾸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움직임을 바꾸는 데는 큰 변화가 있어요. 이런 거. 큰 변화 이후에 움직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목은 잠잠하다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세력이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걸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개인들이 이 돈을 이렇게 한 종목에 대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큰 돈이 들어오면서 방향성이 생겨요. 보면은 엑시콘 한동안 정말 잠잠했죠. 물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였죠? 요때부터겠죠. 그리고 요때부터 대금이 붙기 시작하죠. 1000억, 1600억. 그때부터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돈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져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거나 눌림 매매, 세력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돈이 들어오고, 즉, 세력이, 뭔가 힘을 쓰네? 그때부터 물고 뜯고 하는 거거든요. 즉, 평상시 거래대금, 뭐 보면 좋겠지만,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보는 노력보다 세력이 크게 돈치를 했는지, 스타트 끊는지, 거기서부터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평균적인 거래대금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당연히 제일 편한 거는 이거예요. 편한 길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거기는 해요. 상승률이랑 거래대금이랑 재료 동반하고 그리고 이게 그 편하지만 옳은 방향입니다. 즉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석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돼요. 솔직하게. 이것만 해도 돼요. 세력주에서는 내가 필터를 할 때 이것만 해도 되는데 대신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왜 상승률이 높은데 거래대가 안 붙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재료가 좋을 때, 좋거나 강할 때 대금이 안 터질 수 있겠죠. 상한가가 빨리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대금 좀 누적되는지 며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볼 때는 뭐 거래대금이 안 터졌는데 상한가 플러스 재료가 있다? 그러면은 뭐를 하죠? 재료에 대한 고민을
있게 해보면 되겠죠. 아, 이게 상한가 갔는데 재료가 있는데 재료가 쓰레기야. 나 이거 별로 땡기지도 않아. 안 봐요, 저는 그러면은. 상한가를 가든 말든 내 기준에 잡주야, 그런 거. 어차피 다음날 반짝하고 갭 띄우고 버릴 거잖아, 니네. 이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죠. 반대로 요 상한가 갔는데 재료가 좀 좋은데 이거 한번 좀 내일 봐야 되나? 살짝 고민을 해보겠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상한가 플러스 재료로 갔다가 이 재료로 상한가를 보낸 종목이 다음날 거래대금을 누적시키는 종목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이 뭐가 되죠? 상승률이랑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재료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죠. 스텝이죠.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재료가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다음날 보는 거예요. 대금 누적시키나 며칠. 누적되네. 그러면 이 종목이 되는 거니까 매매 바운드리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게 정답이다. 제 기준에는 이게 맞다. 이거는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이거는 꼭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랑 이거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결국 종목 선정을 필터를 압축하고 하다 보면은 숙달 되고 하면은 여러분 회사에서도 같은 업무 처음에 한 달 막 어리버리 하면서 정신 없을 때라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똑같은 업무 5년도 안 걸리죠. 똑같은 업무 한 2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1, 2년이면은 1년 차쯤부터는 숙련돼야 되지 않나? 반년? 똑같은 일을 하면은 반년, 1년이면은 숙련돼야죠. 자신의 그 분야에서. 그런 거랑 똑같이 결국에는 시간 점점 줄어듭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게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뭔가 정답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져요. 요즘 영상을 다 짧은 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또 요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시는 분들 항상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